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날은 아마 7월 7일 목요일 아침일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바로 하루 전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녹화 방송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거시경제적인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여러분들께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에게 이제 뭐 메일이라든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예, 감사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저도 그런 연락을 받고 너무나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 주식시장이 좋진 않아요. 어제 잠깐 또 반짝했잖아요. 어제 잠깐 반짝하고 다시 좀 하락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뭐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 이게 대체 뭐지 싶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도 요즘 같은 장세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새벽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 새벽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역외환율이라고 하거든요. 역외환율.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1315원, 16원 이렇게 막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국제 유가는 또 거의 뭐 10% 이상, 10% 가까이 급락을 또 보여줘서 100달러를 또 깨고 떨어졌습니다. 뭐 지금은 다시 100달러를 그 위로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깨고 내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제 주식 시장도 재미있었죠. 뭐 재밌었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주식 시장 역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어, 장단기 국채 금리 미국의 그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 때문에 장 시작 후에 굉장히 폭락을 했었죠.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국제 유가 이런 것들이 또 하락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한다라는 게 지금 이제 모든 것을 약간 좀 악재를 보려고 하는 어떤 모든 상황을 악재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거 경기 침체의 신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또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조금 늦출 것이다 뭐 연준에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시장은 또 그 막판에 상승을 해서 거의 1.75% 가까이 나스닥은 그렇게 상승을 하고 또 이게 신기한 게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는 또 그렇게 많이 또 상승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굉장히 좀 어려운 증시다. 그다음에 수요일 오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목요일이지만 제가 지금 촬영하는 건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시장이 어, 상승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하고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뚝 떨어졌어요. 거의 9시 30분쯤에 뚝 떨어지고 다시 그 낙폭을 확대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떠냐면은 지금은 또 잠시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또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시점으로는 크게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또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왔다. 이게 또 후반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만 보면 되냐면 환율이랑 외국인의 매매 동향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그 오픈 채팅방 멤버분들 들어오셔서 이제 함께하고 계신 오픈 채팅방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같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어려우시면은 그냥 환율과 외국인 매매 동향만 보셔라.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고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뭐 제가 뭐 잘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현 상황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유료로 전화를 한다거나
뭐 VIP 채팅방 운영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오픈 채팅방 아래 이제 QR 코드 찍고 여러분 핸드폰 드셔갖고 카메라 어플 카메라를 켜셔갖고 사진 찍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화면을 갖다 대시면은 그 TV 화면을 갖다 대시면은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넘어옵니다. 제가 뭐 회사랑도 협의를 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제가 괜히 뭐 유료 전환을 하고 뭐 VIP 채팅방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좀 무리할 것 같다. 무리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시장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당분간 어느 정도 추세가 돌아서고 상방으로 좀 확인될 때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시장을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가볍다. 무겁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벼운 상태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봐왔던 분들도 있으실 거죠. 일단 저는 주식 신호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월봉 차트 5일선으로 체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로 5일선으로 체크해보는 주식시장의 신호등은 무슨 색일까? 이거 항상 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한 주 지났으니까 함께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에 대해서도 쭉 한번 과거부터 작년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거시적인 그 경제적인 개념들 이런 부분들을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앞으로 어떤 지표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대체 왜 이러는지 증시가 왜 이러는지 경제가 왜 이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식 쪽의 개념 주식 쪽의 시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월봉 차트 5일선으로 체크해보는 주식시장의 신호등은 지금 현재 무슨 색일까부터 같이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스피 차트고요. 제가 월봉 켰습니다. 매번 보고 계신 장면이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켜시면 계속해서 제가 요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기본 차트는 아마 이런 모양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들이 많이 있죠. 선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 다 지웁니다. 다 지웁니다. 자, 더블 클릭을 선을 하시면은 뭐 이렇게 지표 설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지표 조건 설정에서 기간 5를 제외한 거는 다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5를 제외한 거는 다 지우고 매번 같은 설명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라인 설정으로 가셔서 이 선의 너비를 2포인트 정도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때 그뭐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해드림에 앞서서 꼭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번 보시는 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게 2020년 3월 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증시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던 때입니다. 혹시 그 주식을 이때 전부터 하신 분들은 이날을 기억하시나요? 이때를 기억하십니까? 정말 엄청나게 공포스러웠던 그때의 그 마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게 이 시절 여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만큼을 거치면 이 기간을 거치면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이때 굉장히 막 너무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았던 이런 것들을 잊기 마련입니다. 잊고 다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다시 이 주식 시장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죠, 우리가.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아마 이 거래량, 이 밑에 이게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때 여러분들의 그 주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많이 주식을 이제 갓 들어오신 분들, 뭐 6개월 정도 혹은 1년 이내에 주식 시장에 이제 접하고 매매를 하신 분들을 주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나 뭐 이 크게는 이 정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제일 많다는 얘긴데, 사실상 역사적으로 정말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러한 돈들이 어,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주식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거를 이때는 아마 계속 진행을 하셨을 테니까요. 만약에 본인이 내가 여기서 주식을 시작해서 여기서 다 팔았다. 그럼 그리고 지금 아직 매매를 안 하고 있다. 이분은 정말 엄청난 고수이신 거죠. 근데 이제 아마 대부분 그러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는 계속 주식을 했죠. 예, 계속 주식을 했죠. 이때 봅시다. 뭐 거의 대략 뭐 이때부터 한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한 건 한 요 정도입니다. 예, 뭐 2003년, 2002년, 2003년, 또 2003년, 2004년, 예, 그때부터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도 겪어봤고요. 이것도 겪어봤고, 그 다음에 긴 횡보도 겪어봤고, 이것도 겪어봤고, 얘도 겪어봤고, 지금 이것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걸 겪고 있거든요. 모든 걸 겪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이때였고요. 2008년 금융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나서 요것도 좀, 다 힘들었네요. 다 힘들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다 이건 힘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랑 여기는 조금 힘들었고, 이 시기는 약간 그것들을 좀 극복하는,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튼 그런 시절들을 거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도 드릴 수 있게 되긴 했네요. 네. 아무튼 간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뭐 산전수전 공중전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시장을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뭐 이렇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 주식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들어왔다, 여기서 들어오고 지금 그대로 여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엄청난 고통과 정말 상심, 패닉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냐? 지금 제가 이 빨간 선만 놓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 선 위쪽에 있을 땐 주가가 오르고요, 아래에 있을 땐 떨어집니다. 그걸 깨달으셨나요, 혹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빨간색 선에 위에 있으면 주가가 상승하고요, 아래에 있으면 하락하죠. 그냥 그것만 보셔도 큰 틀에서의 매매는 크게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2004년, 5년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많이 하락을 했을 때는 상승을 하더라고요. 뭐 그 다음 날이고 뭐 일주일간이고 짧은 기간이라도 기술적 반등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러면 주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 예수금 상태로 있다가, 뭐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어린 생각이죠. 예수금 상태로 있다가 주식이 폭락하고 뭐 엄청 안 좋다, 그럴 때만 잠깐씩 하는 거죠. 그리고 상승 조금 먹고 나오고, 그다음에 또 대기, 그리고 나서 또 주식 시장이 엄청 안 좋다고 온통 막 뉴스에 막 떠들고 난리가 났을 때 또 들어가고, 그리고 수익 내고 나오고, 이것들을 이제 반복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떻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돈 법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만 하면 돈 버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계속해서 뭐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로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오르는 종목들이 있고요. 오르는 종목들이 있고, 내가 지나가다가 무심코 그 종목을 본 종목이라면, 내가 저걸 살 수 있었는데, 응?
내가 저걸 살 수 있었는데 못 샀어. 아, 아쉬워. 다음엔 꼭 저런 종목들을 잡아야지. 저거 내 건데 마치 내가 수익을 못 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매매를 하게 되고 매매 중독 이렇게 어, 지금처럼 이제 지금 그 10시 39분을 지나고 있거든요, 오전. 근데 지금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이 그 영상 촬영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보고 이 촬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뭐 요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예, 뭐 그러진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네,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빨간색 선의 아래에 이 주가가 위치해 있으면은 이 빨간색 선을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이 빨간색 선 위에 있을 때 나는 매매를 해야지 이러면 제일 좋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 빨간색 선이 5월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이 월 차트니까 월 차트의 5월 이동 평균선인데 이거를 다시 우상향으로 돌리려면은 굉장히 많은 수급,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을까요? 아니면은 시장에 돈이 좀 메마르고 있는 상태일까요? 물론 최근까지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을 할 때까지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았죠, 시중에. 근데 지금 어떻죠?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긴축이다, 금리 인상이다 하면서 시중의 돈이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증시를 다시 상승을 시킬 만한 그런 여력들은 충분치 않다 해서 나아가서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에서 정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5일선 밑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가장 좋은 전략이 맞습니다. 남들은 수익 내던데요? 누가요? 물론 이제 작은 어떤 그 파동을 이용해서 단타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수의 영역이죠. 그 고수는 여러분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고수분들을 친하게 정말 지인으로 알고 계시다면은 돈 벌 수 있습니다. 돈 벌 수 있어요. 정말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요. 뭐 상승장에는 어마어마하게 벌고요. 하락장에서도 벌고 있고요. 당장 제가 아는 지인분들만 해도 주식 정말 뭐 제아의 고수들도 많이 알고 있고 한데 돈 많이 벌고 계십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염장을 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무장을 다 하고 뭐 기관이니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뭐 외국인이니 이런 무장을 다 한 상태의 사람들이랑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을 자꾸 이기려고 하시고 자꾸 뭐 혼자서 뭐 이렇게 안 좋을 때 수익을 내려고 막 무리하시다가 더 큰 리스크를 안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이 신호등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채팅방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미 많이 물려 있어서 뭔가 손을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벌써 뭐 3월 달, 4월 달이거든요. 근데 3, 4월 달에도 뭐 충분히 제가 이때 런칭을 했어요. 계속 이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지만 이때도 사실 손절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지금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당장 제가 오프닝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얘기 들었던 것처럼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경기 침체로 받아들인다거나 혹은 생각해 보니까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이거 다시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또 조절하고 속도 조절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증시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뭐 바닥을 논하기는 제 생각에는 아직 이릅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막 모든 걸 손절하고 막 이러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제 영상을 보고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마침 박스 경제 TV를 틀었는데 저를 보고 저런 게 있구나. 그럼 나는 기다렸다가 5일선 위로 올라오면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정말 운이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제가 이제 런칭을 하자마자 저런 게 있어? 그리고 그러면 좀 비중을 줄여봐야지 하고 기다리시고 비중을 줄이시고 제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돌아서고 뭐 크게 비중을 실을 때 얘기를 해드린다고 얘기를 계속 이제 전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계시고 손실이 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위험한 시장인 것 같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갖고 있되
그 기타 뭐 추가적으로 뭐 신용을 한다거나 신용을 써서 매수를 한다거나 뭐 추가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뭔가 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뭐 액션을 취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뭐 다 팔고 났는데 이제 뭐 증시가 다시 상승한 것 같아서 다시 막 풀로 매수를 했는데 다시 꺾여서 떨어지고 다시 팔았더니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역사이클을 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시장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도 지금 7월 6일 여러분들 보고 계신 7월 7일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건데 5일선에서 굉장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빨간색 선이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도달하려면 이 차트, 그러니까 차트를 봤을 때 이평선, 이동평균선, 빨간색 선과 캔들이 맞닿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맞닿을까요? 일단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횡보를 하면은 몇 개월 횡보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동평균선이 평균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횡보를 하면은 그러니까 서서히 떨어질 거고요. 서서히 이제 맞닿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간단한 방법이 있죠. 증시가 상승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증시가 상승할 여력은 없고 좋게 보면 횡보입니다. 좋게 보면 횡보.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적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이용을 해서 뭐 매매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확인하고 적은 비중으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뭐 갑자기 언제 어디서 갑자기 뭐 핵폭탄이라도 뭐 이렇게 뭐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뭐 이렇게 막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 막 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뭐 파월 의장이 뭐 1% 금리를 올리겠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정말 너무나도 그 급변하는 시장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신호등 역시 빨간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래에 제가 QR코드 찍고 여러분들 들어오는 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갖고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처음 런칭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5일 이동평선 밑에 있고 뭐 주식 시장이 안 좋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가셨어요. 아니 왜 이 사람은 종목도 안 주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다른 전문가들은 종목 주고 수익 내주고 하는데 왜 이 전문가라는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냐. 그런데 결국 시장은 하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안 나가십니다. 제 방에서 안 나가시고 제가 또 말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고 뭐 환율은 어떻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해 드리고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서 끙끙 앓고 혼자서 언제 그러면 타이밍 좋게 내가 좋게 이제 들어가려면은 언제쯤이 좋은 타이밍인가 이런 것들 혼자서 재지 마시고 제가 저희 이제 다른 많은 전문가들과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또 스승님도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또 긴밀하게 연락도 해가면서 많은 어떤 그 정보들 소스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시간들을 제가 얻고 있습니다. 많은 또 투자를 하시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주식 시장은요. 다른 것들랑 다르게 예를 들어서 제가 1등을 하면 여러분들은 2등을 하고 뭐 제가 먹으면 여러분들이 뭐 손실이 나고 이러한 어떤 제로섬 게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정도 개인 투자자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뭐 제가 손실이 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다 같이 수익 낼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너무 엄청나게 유명해져 갖고 막 채팅방에 막 10,000명 뭐 이렇게 막 1,000명 10,000명씩 혹은 뭐 유튜브 채널 이런 게 엄청나게 커져 갖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 몇만 명이 보고 이런 사람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들, 좋은 어떤 그 소스들을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 제가 더 유명해지기 전에 얼른 들어오셔갖고 좋은 정보들을 무료로 공짜로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에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입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입장하시는 분도 상당히 좀 적고 초반에 비해서 그때도 많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이제 슬프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때문에 나가신 분들은 제가 광고 어떤 차단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도 다 이제 채팅방에다가 해놨으니까 지금 이제 들어오시면은 광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도 없으실 거예요. 광고 때문에 나가신 분들은 다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5일선을 체크해보는 주식시장의 신호등 빨간색으로 이번 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좀 주황색이라도 좀 나오고 다시 빨간색으로 가더라도 주황색 나오고 또 초록색도 나오고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도 돈 주식시장에서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날이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빨리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갖다 맞추기, 그냥 끼워 맞추기고요. 저는 이제 발바닥은 아니고 무릎 정도에서만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 거예요. 확실하게 신호가 확실하게 오고 추세 전환됐다는 어떤 확인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 제가 하는 말은 맞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꼭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시황들을 지켜보시고 저의 얘기를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그러면은 시작해 볼 건데요. 이미 시작은 했고 30분이나 지났죠. 자, 근데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빠르게 한번 전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아셔야 되는 부분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뭐냐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 경기 침체, 이 네 가지 단어로 지금의 증시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인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이런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연준 의장 파월은 당시에 현재 상황이 일시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기사를 보시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연준은 믿어 달라. 2021년 7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8, 9, 10, 11, 12, 1, 2, 3, 4, 5, 6, 7. 예, 대략 거의 12개월. 예, 뭐 굳이 적을 필요도 손 접어볼 필요도 없었네요. 2021년 7월인데 지금 2022년 7월이니까 예, 1년 전이네요. 예, 뭐 쓸데없는 거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물가 상승률이 높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 물가 상승이 뭐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뭐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지나가기를 뭐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어떤 뭐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있긴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연준에서 매월 1,200억 달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1,200억 달러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1,200억 달러.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1,300원이니까 환율이 1,300을 곱하면 됩니다. 1,200억에다가 1,300을 곱하면 됩니다. 곱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좀 힘들어지니까 그 정도의 돈을 매월 풀었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제로로 낮췄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막 풀어버린 거죠. 엄청나게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지금이라는 건 작년이죠. 자, 연준을 믿어 달라 뭐 그러고 통화 정책을 바꾸는 것은 위험이 이제 더 크다. 늦게 바꾸는 것보다 뭐 지금 이제 와서는 제가 너무 늦게 바꿨습니다 하고 이제 시인을 하고 인정하고 뭐 죄송합니다 뭐 그러고 계시죠. 자,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어쨌든 움직이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8개월 후에 금리를 올립니다. 8개월 후에 미국 금리가 0.25% 인상을 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조금 인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2022년 3월 기사인데 6번을 더 올려서 연말에 1.9%를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6번 더 올려서 연말 1.9%. 자, 지금 4번이나 남았거든요. 4번 남았는데 벌써 1.75죠. 예, 자이언트 스텝, 뭐 빅스텝 지금 난리가 났죠. 자, 아무튼 간에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인플레 파이터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뭐 1.9%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수치는 굉장히 적은 좀 낮은 수치로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뉴스를 조금 더 보면은 0.25포인트를 인상을 했고 금리 올린 게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대략 뭐 코로나 그때 이후로 처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 어, 긴축의 첫 발을 베이비 스텝으로 뗀 건 예상대로였다. 뭐 처음부터 갑자기 뭐 빅 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이제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향후 긴축 강도가 예상보다 셌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날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갖고 예상을 하거든요. 올해 말 기준금리를. 근데 그 올해 말 기준금리가 1.9%다. 이거 갖다가 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은 6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의미다. 예. 빅스텝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다. 지금 이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까지 간 상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이러한 전망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다음 회의에서 그냥 바로 빅스텝을 때려버립니다. 이거는 5월달 기사죠. 이제 2달 전으로 바로 뿅 하고 왔습니다. 2022년 5월달 기사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0.5%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2차례 빅스텝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있고요. 자, 읽어볼게요. 2000년 5월 이후에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을 했다. 양적 긴축 역시 내달부터 착수하겠다. 이 양적 긴축이라는 거를 제가 이 뒤에다가 준비를 했는데 항상 이 방송하다 보면 항상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양적 긴축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긴축. 자, 양적 긴축. 자, 오케이. 여기 있네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자, 이따가 계속 하겠지만 현재 조용히 진행 중인 양적 긴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연준이 1일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에 돌입한다. 1일은 6월 1일 말하는 거예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일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에 돌입함에 따라 그 규모와 속도, 글로벌 금융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통화 유동성을 공급하던 양적 완화 정책을 걷어들이고 정반대의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 제가 이제 길게 읽었는데 한 줄만 보시면 되죠. 그동안 양적 완화 정책, 시중에다가 돈을 풀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와 정반대의 정책을 시행하겠다. 돈을 풀었던 거를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적 긴축 QT란 금리 인상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핵심 수단이에요. 지금 뭐 금리 인상이다 긴축이다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굳이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분리를 좀 하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냐면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도 양적 긴축대로 진행을 한다. QT라고 편의상 줄이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말에 또 있죠. 이때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어떤 뭐 악재가 나와갖고 또 1% 만약에 금리 인상을 올려버린다. 그러면 또 시장의 충격이 또 엄청난 것으로 보이고 빅 스텝을 하면은 빅 스텝을 해도 사실 빅 스텝만 해도 큰 건데 예상을 잠깐 해보면은 요즘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요지경이어서 잠깐 예상을 해보면은 자이언트 스텝 예상했는데 빅 스텝을 했다 이러면서 미국 증시가 막 오르고 막 국내 증시도 오르고 근데 다음날 잠깐만 여러분들 빅 스텝도 엄청 큰 겁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막 내려버리고 이런 거 최근에 많이 보셨죠? 그런 게 또 있지 않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최근의 양적 긴축의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업데이트를 다음 주 영상에서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양적 긴축 6월 1일 기준으로만 보겠습니다. 현재 뭐 8조 9천억 달러의 채권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계산을 하려고 하면 너무 큰 규모니까 자 그냥 대략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취한 그 QT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지금 시중에 있는 통화를 걷어들일 것으로 보인대요.
금융 위기보다 2배나 빠르게 하겠다. 자,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다시 팔아서 유동성을 회수한다. 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안전 자산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채권 이런 것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채권을 막 샀을 거 아닙니까? 연준에서. 그래서 이제 돈을 그 산 걸 가지고 막 풀었다면 다시 채권을 팔고 돈을 회수하겠다. 시중에 돈이 걷어지면서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양적 긴축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양적 긴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대차 대조표가 그래서 그 웰스파고 뭐 투자 연구소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23년 말, 그러니까 내년 말이죠. 내년 말까지 1조 5천억 달러가 감소해서 7조 5천억 달러 규모가 되면 그리고 계속돼서 계속해서 이러한 축소가 이루어지면은 여기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75에서 100bp의 금리 인상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연준이 뭐 자이언트 스텝 75bp다, 빅 뭐 그다음에 빅1 뭐 100bp 아니면은 이제 빅 스텝 2번에서 100bp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크게 뭔가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데 사실 이 또 다른 그 75에서 100bp의 금리 인상 효과를 내고 있는 QT가 조용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양적 긴축이라는 게 얼마나 조금 이제 주식 시장에서 무섭고 좀 공포스러운 것인가. 사실 뭐 금리를 이제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이것들은 모두가 동일하실 거예요. 뭐, 난 동의할 수 없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이러한 것들을 통한 그 공포감을 조성을 해야 그래도 그 물가가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오늘 드디어 제가 이제 긴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보시고 이제 긴축 이런 것들도 하고 있구나. 긴축이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또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걸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희 그 오픈 채팅방 안내를 한 번 더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얼른 들어오세요.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다들 들어오고 계시죠? 네,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긴축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연준에서 뭐 두 차례 0.5% 빅 0.5% 포인트 빅 스텝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요 밑에 이제 보시면은 0.7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선을 그었어요. 이 선을 그은 것 때문에 이때 또 증시가 상승을 했죠. 상승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0.75% 포인트를 그냥 또 바로 때려버립니다. 이러면 연준을 누가 믿죠? 네. 자, 아무튼 한 번에 금리 0.75% 포인트를 인상을 해서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 뭐만 하면은 28년만, 뭐만 하면 20년만, 뭐만 하면 100년만 아주 그냥 여러분들은 정말 그 격변하는 엄청난 그 주식 시장을 지금 현재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자, 아무튼 간에 한 달 전으로 왔죠. 한 달 전도 아니죠. 거의 뭐 20일 정도 전인데 6월 16일 기사입니다. 미 연준에서 한 번에 금리를 0.75%뭐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이제 그 올해 말에 점도표가 1.9% 정도였는데 지금 몇 달 만에
미 그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3.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연말 금리 예상치가 3.4, 뭐 3.5, 그리고 3.75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이거는 이제 2022년 6월 23일 기사예요. 주요 투자은행 연말 미기준금리가 3.5%에서 3.75%를 전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계 주요 투자은행 뭐 미국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세계 투자 그 은행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고 나서 뭐 보고서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5에서 3.75 이른다고 했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거든요. 자, 2022년 FOMC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회의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죠. 이 일정을 좀 보면은 여기 제가 7월 1일 현재라고 적어놨는데 7월 6일로 봐도 똑같죠. 현재 기준금리는 미국이 1.75, 한국이 1.75로 동일한 상태입니다. 동일한 상태이고요. FOMC,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7월 26, 27일 옆에 괄호친 건 예상치예요. 근데 일단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21일, 그 다음에 11월 1일, 그 다음에 12월 13일 이렇게 4번 남았고요. 그 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 한국 역시 7월 14일, 8월 25일, 10월 14일, 11월 24일 이렇게 4번 남았습니다. 4번 남았어요. 근데 이 스케줄이 좀 애매하죠. 이게 왜 우리가 뭘 이렇게 그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고 뭐 내기를 하고 이럴 때도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할래 그러면 아니 너가 먼저 해라고 하죠. 정말 어지간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면은 내가 먼저 할게라고 하지만 보통은 먼저 성공을 양보하죠. 왜? 보고 이렇게 좀 각을 잡으려고. 그런데 이제 이 FOMC가 더 늦게 해요. 금통위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월 14일에 이제 한 뭐 열흘 정도, 뭐 10일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은데 뭐 정확히 따지면은 뭐 8일, 7일 이렇게 남았는데 자 아무튼간에 그 기간 동안 만약 0.5%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한국이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0.5% 올라가죠. 그런데 FOMC에서 7월 26일, 27일 날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리면 바로 그냥 우리나라랑 금리가 역전되는 겁니다. 역전된 상태에서 8월 25일에 또 우리가 기준금리를 0.5%를 올려서 다시 역전돼요. 근데 똑같이 미국에서 0.5%를 올리면 다시 역전됩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다.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금통위 같은 경우에 빅 스텝을 3번 정도 하고 마지막 0.25 정도 해야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가 미국, 한국이 모두 3.5%다. 이게 참 안 할 수도 없고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사실은 뭐 반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정도 한 걸 가지고도 엄청나게 증시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출 금리 이런 것들도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러한 상황이고 연끌족들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여러모로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게 한 만큼 더 남아 있다. 그리고 3.5가 정말 상단일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정과 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또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5월달 기사에서 5월말 기사에서 정점을 찍었니 아니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나왔었고요. 근데 그때 나온 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뭐 PC 물가, 뭐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이런 것들이 전월 대비해서 좀 하락을 했었어요. 하락을 했어갖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뭐 상승을 하고 그랬었는데 며칠 후에 또 41년 내 최악 인플레 이러면서 5월 CPI가 8.6% 이러면서 고강도 긴축에 힘이 실릴 듯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딱 간 거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CPI 예상치거든요. 이 예상을 하는 게 좀 섣부른 거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예측치가 8.3에서 발표가 8.6이었어요. 지난번에. 근데 이번에도 예측은 8.3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발표가 될까요? 자, 2022년 7월 13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를 해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어제 밤만 해도 잠시만 제가 한번 유가를 이제 실시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를 검색을 해서 이 CPI 예상치가 국제 유가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이걸 먼저 하나 넘겨볼까요? 유가 평균을 이제 간단하게 내봤더니 5월의 유가 평균이 109달러인데 6월 유가 평균이 115예요. 그러면은 6월 달만 보고 따져보면 6월 달만 따져보면은 유가가 5월 달보다 높으니까 이게 이 CPI가 9까지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고강도의 긴축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연준에서 이러한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정말 높게 나왔을 때 이거야말로 정점이다 이러면서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그 7월달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달씩 CPI가 이제 한 달 후에 전달께 나오고 한 달 후에 전달께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7월 13일 발표되는 게 6월 달 겁니다. 7월 13일 발표되는 게 6월 달 건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주식 시장이 유동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간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 말고 7월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제가 이 촬영하는 그 촬영하는 거 당시 기준으로는 현재는 다시 한 1% 정도 상승을 해서 100달러로 넘어선 상태이긴 합니다. 100달러 넘어선 상태이긴 해요. 그리고 본 김에 이것도 좀 미리 볼까요? 제가 이 다음에 제가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환율이랑 그다음에 외국인 매매 동향 이 두 가지만 보셔도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원달 확률이 지금 현재 1306.59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마무리 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 당분간 환율이랑 외국인 매매 동향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이 어느 정도 뭐 몇 거래, 그러니까 뭐그 바닥을 완전 논하려면은 좀 빨리빨리 체크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그냥 최소한 한 5거래 이상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온다. 그다음에 환율이 그래도 조금 좀 빠진다. 며칠 이상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한다. 이러한 좀 확인되는 지표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주식시장을 대응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전하면서 오늘의 방송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밑에 그 QR 코드에서 들어오는 오픈티만 들어오는 거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갖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